수엔 스마일 방송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오랫동안 자기가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서서히 느끼게 되면 이제 그 과거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나아진 상황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가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점점 더 일부가 아니라 중간층도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갈 때 사회적 관성은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합의한 정치, 경제의 운영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개인의 탓으로 개인의 무능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가장 하기 쉬운 이야기가 가난한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잘 사는데 봐라, 온 사방에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풍요가 판을 치는데 그런 사람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탓이다. 이런 논리들이 주로 이제 대세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덧 그것이 소수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번지고 일부 상류층도 무너져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대체로 정치를 끌어가고 또 경제를 운영하는 기득권들은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 앞에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어느 날 덮쳐와서 도저히 피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모두가 이제 그 충격에 휩쓸려 갈 때야 이제 대공황적 위기가 닥쳤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절대로 경제 위기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치가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적 운용도 왜곡되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사회가 횡행하면서 모든 지식들을 순식간에 집에 누워서 검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고 또 오픈 AI 같은 게 열리면서 챗 GPT인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지식에 누구나 다 접근해서 니나 내나 아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지적 오만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대체로 사회 현상에서 기득권의 편을 들거나 위기의 도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정치적인 취향이나 자신의 어떤 이 신분,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마치 대세인 양 착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민주당에는 점점 고학력층들이 지지를 보내고 민주당이 과거 이 서민이나 중산층의 정당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정치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저소득 그리고 또 저학력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서 뭔가 한바탕 엎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횡행하면서 결국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 좋은데 트럼프의 이 관세나 통상에 관한 입장, 또 트럼프의 지정학적인 안보 외교 입장, 그리고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나 또 트럼프의 국가 운영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아마 미국 경제를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요? 자,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트럼프 집권 4년을 겪어보니까 트럼프의 그런 포퓰리즘이 결코 미국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내 그런 허황된 구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급변해서 이 뒤집어지는 사태가 빨리 오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그거에 좀 늦춰지는 걸 원하냐는 관점에 따라서 해리스가 당선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선될 것이라고도 또 이 스스로 자기 체면적 확신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그걸 느껴야 됩니다.
자, 한국에 최근에 보면 민주주의가 솔직히 말하면 상김시 때보다도 더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 관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보다도 더 못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이 쇠퇴하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기득권의 강화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죠. 자, 서민들 대다수는 외노자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한국의 상류 기득권들은 외노자를 열어서 다문화 사회를 가야 된다고 인구 지금 감소의 대응 수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기득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대로 이미 외노자 문을 열어 제끼고 있지요. 자, 한국 경제가 오래전부터 무너져 왔는데 지금 그간에 8, 90년대, 2000년 초반에 풍요에 깃들어가지고 IMF를 겪어도 그것에 대한 충격을 고민하지 않고요. 다시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극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이함에 사회 대부분이 젖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지금 금융 지표라든지 수출이나 내수의 모든 지표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 랠리하고 상관없다. 한국 경제의 이 고유한 포괄적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예측이 되었을 건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그 계기가 터져 놓으니까 이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심지어 좌파들, 특히 또 뭐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까? 경제적 위기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서 어느 날 급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기득권 사회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기득권 사회가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제 방송을 꾸준히 들은 사람들은 제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중들이 이제 좋았던 옛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좋았던 시절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시절의 관성과 또 그 시절의 풍요에 젖어서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정치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안 고쳐지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서포 15조를 비롯한 5+3 정책으로 과감한 사회개혁을 해야 한국 경제가, 한국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어요. 단지 저 방송을 오랫동안 본 평범한 시민들이 일부가 동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런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않으면 언젠가는 밖에서 터져가지고 강제적인 정치 경제의 폭발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 경제의 추락, 그걸 통한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윤석열의 그리고 이재명 이런 문제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뉴스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전부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환율이 흔들리고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이게 구조적이라고 이제 다들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트럼프하고 상관없는 문제인데 트럼프 당선으로 드러났다고 주류 사회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 개선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동산에 돈이 쏠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채를 쌓으면서 내수가 축소되고, 즉 부동산 부양에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부동산에 쌓여 있는 엄청난 부채가,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 속에서 지금 대기업도 지금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한국 최대 기업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이슈까지 덮치면 이것이 무사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로 지금 현실화되어 놓는 게 주가 폭락이라고 봐야 되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경제 침체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렸다가는 자본이 유출될까봐 그것도 못 내린다라는 지금 두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도 한쪽에서는요, 아직도 경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던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적 가치들은 다 바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신주 모시듯이 하고 땅에 대해서 신주 모시듯이 하는 것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일본은 30년 전에 겪었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기득권의 정치적 장악을 위한 체제로 가 있는가.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가 가만히 보면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 자본을 위해서 대중들을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체제다라는 부분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공존의 가치,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공존의 가치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의 군국주의 파시즘을 비판하면서 고상한 인간의 가치를 갖다가 주장해왔던 서구의 가치가 그야말로 자신의 생존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모습들을 또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가올 충격들에 대해서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걸 받아들일 자신의 심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충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렀다가는 이제 쪽박차기 십상입니다.